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구두점 AI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제가 수정한 것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작은 골목 식당을 운영했어요. 식당 운영은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장사가 시원치 않아 엄마도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식당 운영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나마 엄마가 힘을 보태면서 단골이 좀 늘긴 했다는데 제 기억에 우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했어요. 늘 일을 꽉 문 채 식당 운영을 하는 엄마와 달리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집안 사정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숨만 짓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일찍 감춰서 취업했어요. 고졸 학력이라서 회사 계약 직원으로 들어가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했는데 혼자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 사실 좀 외로웠어요. 그때마다 저를 챙겨주는 남자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저만 두고 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사실 여러 취급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청할 때마다 친절히 도와주고 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에 겉으로는 감추려고 해도 점차 마음속에 깊게 와닿았어요. 스트랜드자 돌아오는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대리님이 저에게 자리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무언가 잘못한 줄 알고 걱정했지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감동받았어요. 그 순간을 비추어 볼 때 그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경험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벽이 사라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리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대리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요즘 들어 기분이 좋고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껴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둘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좀 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죠. 대리님은 밥 먹을 땐 일 얘기하지 말자고 하셨고 최근에는 재밌다는 영화 얘기나 관심 있는 분야 얘기를 해주셨어요. 꽤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대리님 역시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입사한 신입 정직원이 저를 불러 지적했어요. 저기, 자꾸 대리님이랑 둘이 붙어 다니던데 그럼 대리님한테 안 좋은 소문만 나지 않겠어요? 안 좋은 소문이라니요? 아니, 계약 직원 주지 박 대리님이랑 붙어 다니는 거 다들 안 좋게 봐요. 붙어 다니다 아니요. 그냥 점심 같이 먹는 건데 속내가 너무 화하게 보이잖아요, 네. 어머, 순진한 척하는 것 봐. 자기 능력으로 정직원이 될 자신 없으니까 사장님 아들 홀려서 뭐라도 돼버리는 거잖아요. 다들 엄청 수군거리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던 정직원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정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수시로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것 같기에 점차 식사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리님이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 역시 그런 정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의 식사를 피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대리님이 묻더라고요. 내가 뭐 불편하게 한 거 있어요니요? 그 아니에요. 아님, 내가 좋아하는 게 티가 안 나네? 불편할까 봐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둘이 점심 먹는 건 불편한 거죠. 혹시 남자 친구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해서요. 누가요? 테리님, 사장님 아들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 주제에 죄송해요. 제 얘기를 듣던 대리님은 저를 물끄러미 모시니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화가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대리님이 저대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대사에서 나올 법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랑은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같이 가면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무실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공연한 회사 커플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저를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땐 그가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이 저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도 저를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계경이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밖에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더니 나가보니 처음 보는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한눈에도 꽤 비싼 옷을 입고 계셔서요. 혹시 제가 찾으셨다는 분이에요? 아, 그 아가씨 맞죠? 사무실 계약 직원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마주 보았어요. 누구랑 닮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나 박대리 엄마예요. 그 말 속으로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이시기도 했지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은 무슨 하긴. 회사 직원이니까. 사모님 맞네요. 내가 사무실에서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차를 먹으러 갈까요? 차를 마시러 간 자리에서 사모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던데요. 당신이 그런 소리 하는 건 낯선 일이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아가씨가 순하고 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처지가 감히 대리님이랑 결혼할 만한 처지는 아니어서요. 집도 가난하고 겨우 계약직 직원이기도 하고요. 집이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 계약직이 만만해요네. 아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대리님께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제 얘기를 듣던 사모님은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진행되었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착한 분이셨고 사장님 역시 제 심성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지요. 결혼 후에도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신부감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버님의 회사 격리팀이었던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다 아버지 회사에서 마누라를 만난 거죠. 아, 맞다. 형님도 우리 회사 출신이신가 봐요. 사무 보조졌다고 해서. 응, 너희 시아버지께서 가난하고 학력은 부족해도 성실하고 착하다고 결혼시키라고 하셨대. 어머님은 아버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시는군요. 그럼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한 양반인데 너도 결혼시키라고 적극 추천하셨어요. 들어왔어요. 시댁 분위기가 워낙 행복했기 때문에 식구가 느는 게 참 반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으신 겁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아네, 어머니.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긴 겁니다.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하며 시댁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얼굴로 뭐가 날아오는데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진 건 굵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너, 나 욕하고 다닌다며? 예, 제가요. 내가 내 동생한테 다 들었어네.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다닌다며? 내가 귀가 얇아서 사기치기 딱 좋다고?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동서가 그랬다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소문 흘린 거 맞지요? 지불도 없는 게 성실하게 착한 척 우리 아들 홀린 거 맞지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어이 다 벙벙하고 저는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발도 못 들인 채 그대로 쫓겨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쳐들어 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냅다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 깜짝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겨우 뜯어 말렸어요.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사기 결혼 당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남자 있단다. 너네 재수씨가 다 봤대. 얘 요즘 운동 다닌다며 거기 헬스장 강사랑 눈 맞았대. 재수씨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마음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켜 겨우 돌려보냈고 저는 남편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재수 씨가 오해를 만들었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동서는 계속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흠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님이 는 무슨 일이세요? 동서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맞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요. 제가 격리팀 이사야? 그러니까 격리팀 이사식이나 되면서 왜 되지도 않는 이간질을 하고 다녀. 되지도 않는 이간질 된 것 같은데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열받아서 달려왔죠. 아니에요. 동서와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듣자 하니 회사 다닐 때 완전 찐따였으면 그런 주제에 사장님 큰 아들을 끼워서 결혼까지 하다니 여우인 건 안 봐도 뻔하고 내가 뭐 틀린 말한 건 아닐거려? 그러니까 지금 동서 멋대로 어머니한테 나에 대해 얘기하고 다닌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나랑 형님이 비교가 돼요. 둘 다 아버님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을 했다니 말도 안 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둘이니까 좀 솔직해져 봐요. 팔자 펴보겠다고 얌전한 척 아주버니 깬 거 맞죠? 어머니 귀 야른 거 알고 그거 이용해서 수월하게 시댁 문턱 넘은 거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없는 생각을 사실처럼 말하는 동서를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동서는 하이힐을 쉬는 발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거나 사과해. 없는 소리 지원해서 나이 간질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저는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고정했어요. 이리저리 휘두르며 패주었고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럴 줄 알았어. 찐따지. 저 아주머니 환심 산 거 맞잖아. 저도 이미 둘을 낳은 아줌마였다. 이간질하고 다니는 손아래 동서 정도는 혼낼 줄 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회사 찾아가서 행패 부렸다며네. 동서 말이 다 맞지? 뭐니 그동안 아주 얌전한 척 우리 모두 속였구나. 어머니, 그건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들어가서 밥이나 해. 우리 다 속이고 시집었으면 네. 분수에 맞게 부엌대기 하라고. 시어머니는 결국 동서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넘어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시댁에서 부엌대기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는지 잘 모두가 모여 앉은 자리에 동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금고를 열자마자 동생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저는 처음에 USB를 말씀드렸는데 왜 금 10억을 언급하셨죠? 하자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냥 USB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당황해하며 그냥 USB로 말해주셨으면 됐잖아요. 왜 굳이 10억을 언급하셨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시며 노경수, 너무 잔소리하지 않게 조심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소소한 일로 까맣게 남기지 않길 바랬던 게돼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시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경청해 주신 걸로 충분할 뿐이에요. 아끼셨던 저를 아끼신 게 아니라 형님을 싫어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머니랑 사이가 참 좋았는데 말이죠. 아주버니, 아주머니도 속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동서의 돌변한 태도에 시동생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여보, 당신도 몰랐지? 당신 형수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형수님이 당신 형수가 회사 와서 내 머리끄덩이 잡은 것도 모르지 뭐. 형수님 정말 그러셨어요네? 그랬어요네. 아니, 왜? 야, 형님이 얌전한 척 우리 모두를 숙인 거야? 회사 다닐 때 찐따인 척 아주머니한테 동점신 사서 결혼한 거라고. 재수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라고요. 아주머니도 어머니도 가스라이팅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혼자 계약직으로 왕따 당하니까 불쌍해서 눈에 띈 거잖아요. 맞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누구긴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런 사람이 아주버니 잡아서 팔자 고친 거잖아요. 진짜 야가 빠진 거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재수 씨 전부터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한테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돼. 모른 척 하시는 것 봐. 왜긴 왜 해요? 자존심 하니까 그렇지. 격리팀 이사인 저랑 계약직 사무보였던 형님이 같아요. 어떻게 저랑 형님이 둘 다 아버님 눈에 통과돼서 같은 집에 시집을 오냐고요? 나는 처음부터 그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버지는 사람 능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 원희도 무진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자기 묵묵하게 하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았고요. 몇몇 사람들이 나랑 연애하는 걸 질투해서 한 소리를 사실로 믿었단 말이에요. 가족한테 와서 먼저 사실 확인부터 했어요. 가족은 무슨, 결혼이라는 건 그냥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너무 순진하게 결혼하신 거죠. 대체 똑똑한 분이 하신 거예요. 저도 아니고 정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솔직한 말로 맞는 말이잖아. 당신처럼 눈 높게, 나 같은 격리팀 이사 정도는 만났어야 장남이 수준에 안 맞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런 사다이 벌어지는 거잖아. 동서의 폭주의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너는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니? 이딴 걸 뭐 하러 봐요? 금 어디 있는데요? 제 거라면서요?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USB보다 금괴가 중요하구나. 어머니, 지금까지 제 말을 뭐로 들으신 거예요? 결혼은 경제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니요. 남기실 거면 좀 실속 있는 걸 남기셔야 진짜 금교 좋으실 것 같아요. 둘 다 올곧하시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우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편 남의 근거역엔 러지금 실업전이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쁘네요. 뭐요? 아주머니의 선택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주버니 와이프가 회사까지 와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다고요. 원래는 저런 여자라고요. 아주머니도 언젠가는 큰 코 다쳐요. 두고 보라, 고요. 그럼 지난번에 어머니에게 우리 와이프가 바람났다고 한 건 무슨 근거로 한 말이에요? 헬스장 강사랑 밥 먹는 거 봤어요. 아주머니, 이것도 모르셨죠? 겨우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고 한 건데요. 같이 쳐도 맛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알았고요. 우리 회사에 그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제휴맺어서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되는 헬스장이 아동서 그렇다고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내가 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건과 뭐가 과요? 불도 없는 여자가 회사 사장의 큰 아들을 만나서 팔짱 끼죠. 심심해서 근육질 남자와 다니는데 봐도 뻔하죠. 그날 트레이닝 받으러 갔는데 헬스장 강사님이 생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그 강사님 덕에 몸도 많이 건강해져서 밥도 사드린 거야? 같은 날 같이 차도 마셨잖아. 그래, 그 헬스장 강사님한테 오래를 이것 봐. 이제야 인정하네. 어머니도 들으셨죠? 아주바니도 그날 운동하러 갔는데 강사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다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운동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연애 상담해 준 거야. 내 조카 같아서 핑계도 좋네. 그러면서 슬쩍 터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말로 다 늙은 아주버니보다야 근육들의 젊은 남자 몸이 더 탄탄하니 좋았겠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들게 몸을 일으키셨고 둘째가 너 듣자 듣자 하니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가 어째? 젊은 남자 몸이 탄탄해서 더 좋아, 어머니. 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아나요?
평생 집에서 살면서 사모님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가 얇고 남의 말을 잘 믿는다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뭐뭐야, 맞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내가 평생 집안에 들어박혀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았다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하겠다는 말에 밤낮도시 일하며 식구들을 먹이려 살렸어요. 그렇게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지금은 사모님 소리만 듣지만 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요. 어머,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믿는데요? 배운 게 없어서 나보다 더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의 말은 웬만하면 내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갑자기 이러세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잘 마무리해야지.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라고요. 아까 말한 금괴 10억 어딨어요? 여기요. 안 와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가 저거 틀어 USB 틀라고 그래? 내가 틀어 시동생은 노트북을 들고 와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내 형수가 찍은 거야? 내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다 같이 확인하시죠. 영상을 본 남편과 시동생은 구리세아 형수님, 이거 진짜 보셨어요? 봤으니까 찍었죠. 물론 시동생 옆에 있던 동서의 얼굴도 새파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이걸 믿으시는 건 아니죠?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안 믿니? 어머니 보인다고 다가 아니죠. 저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다 조작. 이 정도 조작은 요즘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네, 형님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거라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보셨죠?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적대적인지 너는 아니고 제가 왜 형님 같은 사람한테 적대심을 품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동서 이제 그만 우기고 사실을 밝혀 뭐라는 거야? 형님이 뭘 사실을 밝히라 말아요. 저거 내 눈으로 다 보고 찍은 거 맞으니까?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사주하라고. 어머니한테도 서방님한테도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죄를 해 다 조작해 놓고 조작. 저거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그대로 옮긴 건데 조작 아니라는 감정을 받아야 인정하겠어? 시동생은 충격받은 얼굴로 동서를 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찍으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가을 하가 본 대로 말해야겠어? 그날 제가 남편 부탁으로 회사에 간 날이었어요. 내가 놓고 온 서류가 있어서 부탁한 날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당신한테 서류를 주고 나오는데 동서가 급히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걸 봤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좀 수상하더라. 아니, 왜 남의 뒤쫓고 그래요? 쫓았다. 그보단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따라온 거지. 거짓말.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말든 형님이 무슨 상황인데요? 가족이잖아. 얼굴이 굳어서 나가는데 혹시나 해서 가본 거야? 근데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서는 뒷문으로 나가더라. 이상해서 가보니 웬 남자 차에 타더라. 영상 속에 있는 그 남자, 거래처 사람이라고요? 그래. 거래처 사람일 순 있겠지. 근데 그날 차에 타자마자 그 남자랑 키스부터 했잖아. 형님, 저는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을 잡고 차를 쫓아가 본 거예요. 쫓아갔더니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영상에 찍힌 대로. 그리고 1시간 뒤에 둘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거래처 직원 맞는 거 같네. 본 적 있어 그것 봐요. 거래처 사람 맞아요. 형님이 집에만 있어서 뭘 모르나 본데. 요즘 모텔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활용한다고 호텔처럼 그래. 내가 이래서 집에만 있는 여자들이랑 말이 섞긴 싫은 거야? 비즈니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서요?
그래,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다 그래요. 여보, 당신도 오해하지 마. 어머니도 오해한 거 사과하세요. 뭐, 사과? 무슨, 모텔 한 번 갔다 온 거로 생사람을 잡고 말이야? 형님도 나한테 사과해요. 그럼, 동수도 나한테 해야겠네. 나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거로 불륜이라. 형님은 보이는 데서 걸렸으니까 불륜이 거고 나는 그냥 모텔만 들어간 거잖아요. 아주 궤변이 따로 없구나.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보다 한참 똑똑한 저한테 궤변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건 형님이 똑똑한 제가 왜 궤변을 쏟아내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영상도 틀어봐라. 네, 이상한 걸 감지한 건지 시동생도 바로 옆에 있는 영상을 틀더라. 옆에 있는 영상은 동서가 비상구에 통화한 내용을 찍은 것이었어요. 자기야, 잘 들어갔어.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까도 내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잖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나만 믿어 준비는 다 됐어. 눈치 봐서 회사원 돌려 바로 튈 거니까 준비해. 그땐 우리 둘이 완전 행복하게 살자. 빨리 빼 돌리라고. 근데 그건 좀 그래? 지금 우리 시어머니도 골골돼서 얼마 못 살 것 같거든. 그동안 내가 나만 믿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해서 뭐라도 내놓을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응, 알지? 자기 힘든 거? 내가 남의 여자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곧 돈다발 아지 싸들고 완벽한 자기 여자가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영상을 본 시동생은 비로소 모든 게 믿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야, 보이, 이건 다 음모야. 형님이 이간질 하라는 거라고. 뭐가 음모야? 영상 속에서 당신이 버젓이 통화하고 있는 거 맞잖아. 증거 있어, 형님. 말해봐요. 증거 있냐고요? 내가 회사 돈 돌리려고 한다는 거 있어요. 아직 안 빼돌려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뭐라고요? 왜 말까지 더듬고? 그래, 더 당당하게 굴어봐.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증거 있어요. 어떡할래? 이제라도 동서 입으로 시인할 내가 시인한다. 뭐가 달라져요?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지. 아니라고 형님, 이런 식으로 나 떠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진짜 빼돌렸어요? 말만 그렇게 한 거라고. 말만 그렇게 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냥 하도 날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안 만나주면 당신한테 연락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떳떳하면 연락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도 당신이 알면 놀랄까 봐 그랬지. 그래서 모텔에 가서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줬어. 당신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 남자한테 동서는 그제야 할 말을 이런듯 씁니다. 너희들도 봤다시피 이제 내 둘째 며느리의 실체나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오랜 시간 둘째한테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처음엔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모함하지 말라고, 동서랑 어머니 사이 갈라 놓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무식한 내가 뭘 아느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가 쉬었나 봐 수 있죠. 근데 제가 섭섭했던 건 어머니께서 사실 확인도 없이 동서 말만 믿으거예요. 동서 시집 오기 전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랬었지. 너 참 착하고 예뻤어. 처음 보던 날도 기억나요? 내가 만나러 갔던 그날, 사실 저는 그날 어머니를 뵙고 남편과 헤어지게 될 줄 알았어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내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 딱 듣던 대로였어요. 스스로 겸손한 것도 예쁘고 우리도 가난했던 집이라는 심정을 왜 모를까요? 사실 내 마음에 쏙 들었죠. 가난한 게 무슨 죄인가요? 우리 집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 아들에게 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엾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처럼 보살피고 싶었죠.
저는 우리 남편이 좋았어요. 약한 저를 돌봐주던 남편이 좋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저를 거절해도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인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나서 우리 남편이 어머니를 똑 닮았다 싶었어요. 나보다는 내 시아버지를 더 닮았어요. 나는 좀 봐라. 이렇게 강한 생각이 들더군요. 짧아진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이군요. 어머니는 여러 약점을 이용해서 세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정리하자면 어머니의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죠. 짧다는 둥. 그러면서 맞아. 그러긴 했어.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는 생각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동서보리차 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분한테 생각이 짧다는 둥, 나보다 무식하다는 둥 하는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인격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저는 동서를 봤습니다. 동서가 고개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준비됐어. 동서 입으로 시인하고 용서 빌어 맞아요. 저 그 남자랑 돈 들고 튀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횡령 안 했으니까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동서, 유부녀야? 서방님 두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마음이 변하는 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람 마음이 내 뜻대로 돼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서방님이랑 헤어지고 만나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그 자식이 지불도 없는데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젊고 몸이 더 탄탄하고 그런 거 빼고는 볼 것도 없어요. 동서 서방님도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당신은 나 이해해야지.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 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내가 뭐 당신하고 관계에 소홀한 적 있어? 당신한테도 다 느끼게 해줬잖아. 내 사랑, 나는 그냥 마음이 두 개인 것 같아. 뭐, 그런 거 몰라. 여자 하나가 남편 여러 명 두고 사는 나라도 있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당신한테 없는 게 그 남자한테 있고, 그 남자한테 없는 게 당신한테 있으니까 둘 다 사랑할 수밖에 없지. 세상에, 나온 이런 핵의 망측한 소리는 또 처음 듣는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저도 남편을 열어두고 살겠다는 거냐? 아니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 이거죠. 이해를 바랄 걸 바라야지. 결혼은 상호간의 약속이야. 그래 뭐, 요즘 애들은 결혼 따로, 애인 사이 따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 그런 경우라도 해도 그건 간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너는 우리 아들하고 그런 약속했어? 어머니, 사람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만 되나요? 이제라도 약속하면 되죠. 제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으면 뭐예요? 이렇게 저보다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너보다 아는 게 없다고 겨우 남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내가 감히 날 무시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너 이쁘다 이쁘다 하는 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구나. 큰 며느리랑 달리 애교도 많고, 뭐, 사아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혹했어요. 거 같다. 나는 적어도 가족들 기만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심지어는 집 재산 뜯어서 그 남자랑 도망칠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내가 미련한지. 어머니, 제가 잘한 건 없는데요. 어머니가 미련한 거죠.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머니께 고자질은 했지만 저는 헬스장 강사랑 바람이 났다고 해도 여자로서 이해했을 거예요. 끌리는 걸 어떡해요? 나 끌어들이지 마. 난 우리 남편 기만하고 바람 피운 적 없으니까.
그래서 다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이지. 누가 잘못이니? 형님이 잘못한 거죠. 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세요? 왜 뒤를 밟고 가족이라면서 가족이 서설 탐정처럼 뒤 캐고 다니고 영상 찍고 그래요? 동서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나를 이간질하진 않았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나를 가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더하고 살길래 어이가 없어서 찍었어. 나만 다 하고 있을 수 없잖아. 나는 동서 때문에 시댁에서 항상 부엌대기 신세였는데. 여보세요. 존말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 집안에서 부르면서 싫었어. 그게 뭐라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말이지 싶었어.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줬지? 내가 문유가 없었네. 그래서 우리 집과 인연을 끊었지? 어쩌면 그래. 집과 인연을 끊으면 회사에도 영향이 갈 거 아닐까? 내가 하나만 참으면 되라고 생각했어. 당신만 참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터뜨렸네. 꼬리가 길면 발도 다차나. 결국 이렇게 드러나겠지? 더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겠다. 우리 이혼해야겠어. 무슨 말이야? 내가 막말로 그 남자랑 살림을 차서 회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횡령했던 거야? 시어머니께서 모르는 얘기를 했대.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말한 거랑 영상을 보고 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혹시 모르니 횡령한 정황이 있으면 확인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미 조금씩 빼돌린 돈이 벌써 3억이 넘었어. 그게 그렇게 많아졌고요. 인정하는 거지. 아니, 그냥 조금씩 돼서 명품 가방 살 뿐이고 그런 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횡령이야. 회사 돈을 내가 사사롭게 쓰는 거야? 그렇게 많이 배웠다니. 그것도 모르면서 여의 똑똑한 척을 했어?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 회사 돈이면 제 돈이죠. 동서는 끝까지 궤변을 주절거렸다. 떠나버렸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설득하겠다고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만. 남자 시어머니는 쓰러지듯 다시 자리에 누우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내가 미쳤다. 미쳤어. 저는 괜찮아요. 제가 괜찮으면 된 거잖아요.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저런 여자가 우리 집안을 분탕질에 당하게 되는 게 속상하지만 이제라도 됐어요. 제 말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믿어줄 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괜찮으니까 진정하세요. 몸에 안 좋아요.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의 극적인 간호를 받으신 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저한테 그동안 모아두셨다는 폐물함을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내 동서 잡을 때 말란 금괴 같은 건 없고 이건 내가 평생 모은 폐물이 꽤 값비싼 것도 많아. 내가 가져. 어머니의 귀한 걸 내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욕이 나겠어. 그리고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먼저 가면 내 시아버지가 혼자. 남자니 집안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외로울 거야. 종종 들러서 같이 밥이라도 좀 먹어줘. 어머니, 당연한 말씀을 왜 그렇게 미안하게 하세요? 자식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믿을 사람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너무했다. 미안해. 어머니, 저 진짜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음 편히. 고마워. 고맙다. 시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미소로 저를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서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헤어진 서방님은 돌연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 녀석이 회사 그만두고 스님이 되겠다고 하네.
뭐 서방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이제 다 싫대. 여자랑 사는 것도 싫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제가 시동생을 만나 설득도 해봤는데 이미 결심을 였더라고요. 형수님,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어요. 안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게 왜 서방님이 죄송할 일이에요? 이제 이혼도 하셨고 동서도 자기 벌 받고 있으니까 조금 쉬다가 돌아오세요. 일단은 세속을 좀 떠나고 싶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언제든 돌아와도 되는 거 알죠? 시동생은 끝내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결국 남편이 회사 경험을 이어서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승진된 거였어요. 우리 부부는 비어있던 시댁을 리모델링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동서, 저 나왔어요. 오늘 그래, 동서, 수고 많았네. 기사 봤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죠? 그래? 성묘라 하게, 동서,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일자리 좀 주세요. 뭐 감옥 갔다 와서 받아준다는 회사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그 사람도 스님 됐다면서요. 형님이랑 아주버니 받아주시면 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서, 정말 뻔뻔하다. 말단 직원도 좋아요. 계약직 사무보조라고. 계약직 사무보조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적어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저 성실해요. 정직하지 않잖아, 동서. 그래서 저 외면하진. 골로 만들어 놓고 꼴이 된 건 자업자득이겠지. 왜 이혼도 했는데 그 남자한테 가지? 그 자식이요. 걔 벌써 튀었어요. 제가 물품으로 이혼 당했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을 차단했더니 돈 없는 유부녀랑 자기가 왜 사냐고. 원래는 돈만 갖고 튀려고 그랬대요. 아휴, 동서도 정말 미련하다. 그러니까 일어난 동서 좀 받아줘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럼 돈이라도 조금 해줘요. 나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했잖아요. 위자료는 무슨, 동서 때문에. 서방님은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사는데 동서가 위자료를 줘야지. 사람 참 안 바뀌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온 뒤에도 동서는 여전히 아나 부인이었고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혹시 다음에 찾아오면 회사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로 보내면 어쩌게? 아니 당신? 설마 동서가 짜네. 청소라도 시킬까 해서. 격리팀 이사로 떵떵거리고 다니던 여자가 청소로 일하면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겠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당신이 나보다 더 냉정하며 덕분에 우리 회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회사에 손대면 안 된다는 정직한 회사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고 회사 경영을 시작하더니 마인드가 대표 그 자체 더빙익은 얼굴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형님, 아니 동서, 설마 여기서 청소해? 회사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더니 청소라도 해보겠냐고 하셔서 진짜 갈 데가 없었구나. 갈 데 없죠. 형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맞다.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놓다가는 바로 쫓겨낸다고 하셨는데 형님, 아니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지인 진짜 조용히 청소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배우는데도 꼭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침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남편을 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며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남편도 그렇게 동서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러더라고요. 네, 아주머니, 수고하세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나가는데 남편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동서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든 거야? 동서는 무슨, 이제부턴 그냥 청소하는 직원이야. 다시는 동서라인테 칸 일자리를 다 주고 자기 죄는 자기가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의미.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서방님 마음도 좀 편해지게.
그날 남편과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후면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네요. 이번 일엔 시동생도 모처럼 왔으면 좋겠는데 지난까지는 어머니 없다절에서 명복을 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와 더 정답게 오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과 만나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거라고 믿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오래 정답게는 못 지냈어도 남편과는 변함없이 서로를 믿으며 잘 살고 있어요. 평소엔 애들 키우고 회사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지만 한 번씩 둘이 좋은 데서 데이트도 하고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좋아요.